네, 이번 시간은 좀 다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자, 내 병변 위치별로 동공 이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동공은 확장이 되는지, 축소는 되는지, 중간 크기인지, 빛반사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의식장애가 있는, 뇌병변 때문에 의식장애가 있어서 우리가 동공에 빛을 비춰보죠. 그러면은, 그 위치별로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핀포인트 퍼핏이라고 하는 점상의 동공은 보통 교내에서 나타나고요. 이렇게 이제 위치별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빛을 비춰오면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뇌 구조, 먼저 알아내겠죠. 근데 이제 뇌 구조를 엄청나게 이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든 저는 쉽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원리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를 따져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레니아 널브 중에서도요, 3번, 7번, 9번, 10번 있죠. 얘네들이 바로 부교감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경을 공부할 때는요, 이게 이제 파이버가 단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컴플렉스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부가 이제 부교감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3, 7, 9, 10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동안신경이라고 하는 오큘로모터 nerve가 이런 식으로 분지를 가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구 운동도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옵틱 너브랑 오큘로모터 2번, 3번에 대해서 굉장히 주행 방향에 따라서 그 시야 장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옵틱 레디에이션에 대해서도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 가서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부교감 성분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도 한편으로는요, 교감신경이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플렉서스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감 성분과 부교감 성분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간단하게 일단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교감일 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공은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동공은 크게 돼야 되고, 그리고 부교감일 때는 동공은 작아져야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밝은 곳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으로 동공을 수축해야 되겠죠. 빛이 너무 많으니까 빛을 줄이기 위해서 동공은 수축돼야 되는데, 자, 동공의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경우 있죠. 자, 이럴 때는 이제 큰 쪽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작아져야 정상인데 상대적으로 더 큰 쪽이 이상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크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여기서는 활발하게 해서 동공을 수축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부교감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못 작아져서 이렇게 커진 동공 이상, 보통 이제 부교감 신경을 성분을 가지고 있는 CN3번 쪽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동공이 확장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이번에 문제겠죠. 확장을 못하고 작다라는 거는 부교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크게 해야 되는 교감신경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쵸? 여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빛 반사는 부교감 성분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동공 반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교감과 부교감 성분으로 따져서 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빛 반사는 제가 밑에 영상 첨부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아, 빛반사를 따질 때는 부교감 성분.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정말 극도로 간편화시켜 놓은 건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건요, 동공이 확장되고 이거는 점상, 그리고 이건 확장됐다는 건데요. 미드브레인, 폰즈, 메듈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자로 시작하는 거는 플러스로 생각해 주시고요. 핀포인트의 핀이니까, 그쵸? 핀포인트가 점상이잖아요. 그래서 폰즈를 생각해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정말 극도로 간단화시켰죠. 풀, 마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 개는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그쵸? 했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쵸? 자, 이제 그쵸? 동공의 크기와 빛 반사의 여부, 그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볼까요? 자, 보시면 달인의 병변 있죠. 달인의 병변. 이게 폰즈죠. 폰즈의 경우는요, 보통 부교감 신경엔 장애가 없어요. 근데 교감 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까지만 그쵸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면 교감 신경만 손상이 됐다. 그러면 그쵸 동공이 크게 못 되겠죠. 그러니까 부교감은 이제 동공을 작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라지고 요거만 남았으니까 동공은 축소가 될 것이고, 제가 아까 빛반사는 부교감 신경이라고 했죠. 따라서 빛반사는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핀포인트니까 폰즈의 P를 생각해 달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이제 제3번 뇌신경 주행 경로 병변. 이거는 제가 완전히 밑에 하나 따로 이제 그쪽 코너를 마련해서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밑에 놔뒀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3번 뇌신경 주행 경로에 병변이 생겼을 때는요. 그쵸. 일단은 제3번 뇌신경은 부교감 신경은 그쵸. 어느 정도 이제 소실이 되었는데 얘가 이제 가면서 그쵸. 제가 아까 위에서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교감신경도 마구마구 얽히설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따라서 그쵸 교감의 병변 유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쵸 요거에 따라서 동공 크기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멘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태그멘텀은요 여기를 말하거든요. 태그멘텀. 자, 이 태그멘텀 쪽은요 보시면 그쵸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모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빛반사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이제 동공은 그쵸 중간 크기죠. 왜냐하면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딱 중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쵸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내 덮개 텍텀이라고 하는 여기를 말하거든요. 텍텀. 자, 그리고 제3번 내신경, 그쵸? CN3번이 중간 뇌를 빠져 나온 후에 어쨌든 3번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쵸? 3번이 손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교감 성분이 망가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빛반사는 안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동공, 그쵸? 확장은 되는데 수축이 안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다행히 교감신경은 손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방금 말씀한 거 있잖아요. 말씀드린 거, 그쵸. 고려해서 딱 이제 여기 정리해 보시면 쉽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러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생각을 해 주시고, 아, 왜 그런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쵸.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쵸? 왜 이렇게 되는지 결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왜 그런데? 라고 했을 때 요런 걸 따져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런 이제 해부학적 구조 위치에 따라서 교감과 무교감 손상 정도를 그쵸? 적어놨죠, 제가.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의식이 저하된 환자가 있는데 과호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호흡 양상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런 과호흡은요, 중추성 과호흡 패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 동공 크기가 같았고, 빛반사가 있었고, 점처럼 작았대요. 자, 여기서 끝났죠? 핀포인트. 일단은 좀, 그쵸, 의심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빛반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교감이 지금 파괴가 된 것 같죠? 그러니까 그쵸 이거 고려 같이 했을 때요. 점처럼 작았으니까 커지는 그쵸 교감신경은 어느 정도 사라졌을 것 같고
부교감은 살아남은 것 같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양안이 서서히 그 위로 치우쳤다가 빠르게 이거는요 그 안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안진인데 지금 위로 아래로만 움직이고 수평 안진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직 안진이죠. 자, 보통 제가 이제 수직 안진은 폰즈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제가 그 베질라 알터리 임팍션에서 폰즈 경색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제가 또 영상을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지금 폰즈가 의심돼요. 그쵸? 여러모로. 그리고 과업 양상도 중추성이기 때문에 보통 그쵸? 폰즈 상부 쪽이 지금 의심이 됩니다. 그쵸? 자, 폰즈는요, 보시면 여기 제가 또 적어놨는데 그 폰즈 밑으로 이렇게 교감이 그쵸? 지나가다가 혈관 그쵸? 인터나 카로티드 알터리 쪽으로 다시 플렉서스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폰즈가 그쵸? 문제가 생겼을 때 교감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행을 쭉 아래로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거는 폰즈 쪽이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고, 보시면, 그쵸?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해놨고, 여기 보시면, 그쵸? 그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그쵸?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